안녕하세요. 홍사범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들 이해가 잘 되셨나요? 바둑은 집을 많이 짓는 사람이 이깁니다. 경계선을 만들어서 집을 짓거나 아니면 돌을 잡아서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둑은 집짓기와 돌잡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더 재미있으신가요? 제가 가르쳐 보면 많은 분들이 집짓기보다는 돌잡기를 재미있어 합니다.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돌잡기로는 집을 많이 짓기 어려울 뿐더러 돌잡기만 해서는 바둑 고유의 맛을 잃을 수 있습니다. 현재 많은 바둑 강의들을 보면 돌잡는 기술에 초점을 맞춰 있고 그러다 보니 입문자 바둑이 돌만 잡으러 가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강의가 차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집짓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전투가 일어나는 형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복습을 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둑은 흑돌과 백돌이 한 번씩 두어서 집을 많이 짓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여기서 집은 실제 집처럼 이렇게 동서남북에 벽을 쌓으면 이곳이 집이 됩니다. 또한 이런 식으로 자연의 벽을 이용해서도 집을 지을 수 있고요. 여기를 두게 되면 자연의 벽을 두 개 이용해서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이 구석을 이용하면 적은 돌로 같은 집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더 효율적으로 바둑을 질 수 있게 됩니다. 때문에 초반에는 구석부터 바둑돌을 놓아서 집을 지으면서 시작하는 것이 보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둑을 두어 보면은 말뚝을 받고 경계선을 그어가면서 집을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둬서 경계선이 마무리되면 백집보다 흑집이 더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백은 바깥에서든 안쪽으로든 쳐들어가는 방법을 선택할 것이고 그 돌을 흑이 공격하면서 전투가 일어나게 됩니다. 전투가 일어나는 기본 형태를 살펴보면 흑이 숨쉬는 네 방향으로 백돌을 이렇게 맞게 되면 이 흑 한 점은 죽게 되고 백이 이 돌을 드러내게 됩니다. 흑과 백이 한 개씩 놓으면서 전투가 일어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흑이 이 한 점을 공격하게 되면 백은 이 돌을 살리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 돌을 여기 뒀다면 백돌은 숨구멍이 3개가 되면서 바로 죽지 않는 형태가 됩니다. 입문자의 경우 본인이 죽는 것을 모르고 상대방 돌만 잡으러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격하게 되면 흑이 이 한 점을 잡게 되고 잡힌 돌은 이 바둑판에서 없어지기 때문에 이 전투는 계속 흑이 유리한 상태가 남게 됩니다. 때문에 백은 바둑을 둘 때 내 돌 중에 약한 돌이 어떤 돌인지 또 상대방 돌 중에 약한 돌이 어떤 것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돌과 돌이 부딪혔을 때 약한 돌을 파악하는 방법은 바로 숨구멍을 세어보는 것입니다. 이 형태를 예로 들면 현재 이 검은색 돌들은 숨구멍이 2개, 이건 2개, 이 돌은 3개가 되겠습니다. 백돌은 이 돌은 숨구멍이 2개, 이 돌은 1개입니다. 때문에 흑돌과 백돌을 다 합쳐서 백돌 하나인 이 돌이 가장 약한 돌이 되고 이 한 돌을 도망가는 것이 좋은 수가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 돌을 공격하러 갔다가는 흑이 이 한 돌을 잡고 이 돌은 숨구멍이 2개가 되면서 살게 됩니다. 이렇게 벽이 쌓인 상태에서 백이 이곳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들어가자마자 죽기 때문에 이 돌은 착수금지 형태가 됩니다. 물론 착수금지에서도 예외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에서 보면 백은 여기를 둘 수 있을까요? 네, 둘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돌을 두었을 때 이 2개의 돌이 숨구멍 6개가 막혀서 바로 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상태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백은 여기를 둘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돌을 둘러싸고 있는 이 흑돌 중에서 이 돌이 숨구멍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백이 여기를 두었을 때 흑과 백이 모두 죽는 형태가 되고, 맨 마지막에 둔 사람이 흑을 잡으면서 진행되는 것이 규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재미있는 형태가 있는데요. 그 형태가 바로 패입니다. 이렇게 돌을 하나를 잡고 또 이 잡은 돌의 숨구멍이 하나가 되어 서로 잡을 수 있는 형태, 무한히 반복될 수 있는 형태를 패라고 합니다. 무한히 반복되면 게임이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규칙을 세운 것이, 먼저 잡은 쪽, 반대로 잡힌 쪽이 바로 잡을 수가 없게 됩니다. 여기를 제외하고 모든 곳 중에 한 곳을 두고 백이 여기 연결하지 않고 다른 곳을 둔다면 그때 잡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백이 또 다른 곳을 두고 연결하지 않고 다른 곳을 두면 이때 또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 패는 입문자들이 이해하기 가장 어려운 형태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패의 상황뿐 아니라 다른 곳의 상황도 복합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알파고가 처음 나왔을 때 알파고가 가장 어려워할 것이 바로 패다. 패가 승부처가 될 것이다 라는 예상이 많았습니다. 예상과 달리 알파고가 패를 자연스럽게 극복하면서 프로게이서를 이기게 되었고요. 이 패는 굉장히 한편은 어렵지만 한편은 변화무쌍해서 이것을 알게 되면 굉장히 즐겁게 두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둑 여러 번 두시면서 연습해 보시면 아마 쉽게 이해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갇힌 돌에 팔고 주는 형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백돌은 흙에 의해서 갇혀 있습니다. 밖으로 나갈 수는 없지만 이 돌은 살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흙이 이 백을 잡으려고 여기를 둔다면 착수금지가 줄 수 없고, 여기를 두려고 해도 같은 형태로 착수금지가 되어 둘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흙이 양쪽 다 둘 수 없고 백은 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두 집 이상이 두면 갇혀서 살아있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대한 복습이었고요. 오늘 내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 새로운 내용을 시작하겠습니다. 흙과 백이 번갈아가면서 두는 형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둔 수대로 꼭 똑같이 따라줄 필요는 없는데요. 이런 식으로 보통 두어진다는 것에서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집을 지은 형태가 된 다음에 여기는 경계선을 마무리하고 이제 바둑이 끝나야 될 것입니다. 네, 아까의 바둑이 진행된 형태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이렇게 경계선이 마무리된 다음에 흙집을 세고 백집을 세서 더 많은 쪽이 이기는 것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이번에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이 경계선이 어떨 때 튼튼한지, 어떨 때 약한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제 집에서도 어떤 벽이나 기둥이 약하면 집이 무너지는 것처럼 바둑에서도 경계선이 튼튼하지 않으면 집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집이 무너진다는 것은 약한 곳을 공격한다는 뜻이죠. 약한 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숨구멍이 적은 돌이 약한 돌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흙의 약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흙한테 약점 어디가 있을까요? 네, 말씀드린 대로 경계선의 흙돌 중에서 숨구멍 개수를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이 돌은 숨구멍이 2개, 이 돌은 2개, 이 돌은 2개, 다시 이 돌은 2개, 이 돌은 3개, 이 돌은 4개, 이런 식으로 쭉쭉쭉 세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약한 돌은 가운데 있는 이 돌 1개가 되겠습니다. 이 돌 1개가, 이 돌은 숨구멍이 하나이기 때문에 백이 먼저 둘째라면 여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 돌을 잡으면서 완벽해 보였던 경계선이 없어지고 대신 이쪽으로 쳐들어갈 수 있는 길이 뚫리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약점을 찾는다면 백이 여기를 잡아서 경계선을 무너뜨릴 수 있고요. 여기 잡혔다 하더라도 흙이 그 다음에 여기를 막으면 다시 나오는 것을 막고 경계선을 쌓을 수 있습니다. 또 약점을 찾아보겠습니다. 흙한테 또 약점이 어디가 있을까요? 네, 여기서는 이 끝에도 약점이 되겠습니다. 이 3개 돌은 3개 있지만 끝에 붙어 있어서 손구멍이 2개가 되겠습니다.
두 개이기 때문에 100은 이 둘 중 하나로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과 2번 어느 쪽을 공격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2번을 공격하면 여기 1번을 연결했을 때 숨구멍이 늘어나고 백도는 숨구멍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보통 연결되면은 숨구멍 개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끊는 것이 공격에 좋은 포인트가 됩니다. 여기 끊겼을 때 흑돌은 숨구멍 2개에서 1개로 바뀝니다. 그리고 끄는 돌은 숨구멍이 2개입니다. 숨구멍 2개와 숨구멍 하나 싸우면 2개짜리 이익이 됩니다. 흑이 100을 잡으러 와도 100이 이렇게 두면은 먼저 이 세 점을 잡고 경계선을 무너뜨리고 집도 같이 깰 수가 있습니다.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또 흑의 약점이 어디가 있을까요? 네, 여기 끝에가 있습니다. 현재 이 돌의 숨구멍은 2개, 이 돌도 2개가 됩니다. 여기서 끊기는 곳은 두 군데가 있습니다. 1번과 2번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어떻게 두어야 할까요? 여기서는 2번이 아니라 1번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숨구멍이 2개, 이 돌은 숨구멍이 2개, 이 돌은 숨구멍이 3개이니까 더 숨구멍이 적은 돌들을 끊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검은색이 한쪽을 연결해도 한쪽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흙집 같았던 곳이 깨지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흙이 100의 약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의 약점은 이 돌과 마찬가지로 이곳에 약점이 있습니다. 현재 숨구멍이 2개이기 때문에 끝이 아니라 끊는 쪽을 선택한다면 이런 식으로 먼저 백도를 잡고 이 경계선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또 약점이 있을까요? 숨구멍 개수만 본다면 이것도 숨구멍이 적습니다. 여기도 이 숨구멍 2개, 이 돌 숨구멍 2개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될 게 내가 끊으러 가는 돌의 숨구멍도 중요합니다. 먼저 이 돌이 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돌 숨구멍이 2개고 이 돌도 숨구멍이 2개이기 때문에 여기 와서 마찬가지로 흙이 여기를 끊으면 이 백집이 무너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격한 돌의 숨구멍이 놓고 보니까 하나가 됩니다. 여기서는 백이 이 돌을 잡아서 이 두 돌 모두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상대방의 약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돌의 숨구멍 개수를 세고 그리고 내가 공격하는 돌의 숨구멍 개수를 생각해서 더 많으면 약점을 발견하고 잡으러 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둑은 집을 많이 지어야 이기는데 경계선이 약해서 집이 무너지면 안 된다. 그러면 경계선을 튼튼하게 지어야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튼튼하게만 지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너무 튼튼하게 지으려고 해서 이렇게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검은색이 이 돌과 돌이 연결돼서 여기에 집을 지으려고 하는 것이죠. 자, 어떻습니까? 흙은 여기다가 벽을 쌓아서 튼튼하게 확실한 집을 짓긴 했습니다. 하지만 백돌은 어떤가요? 백돌도 약하지 않게 그리고 강력하게 이 경계선을 확보해서 대부분의 집을 이곳에 대부분의 집을 지었습니다. 이 바둑은 흙이 튼튼하게 짓긴 했지만 돌의 효율이 떨어져서 백이 더 많은 집을 짓고 이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튼튼하게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돌의 효율을 살려서 튼튼하면서도 넓게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처음에 예시를 드린 것처럼 이렇게 돌과 돌을 띄어서 적당한 간격으로 두는 것이 집을 짓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느 정도 간격으로 띄어야지 돌이 안전하면서도 넓게 집을 지을 수 있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돌의 움직임에 대해서